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이제 매주 동영상을 좀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제 이야기가 뭐 별로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 이야기를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 라는 책이고요. 작년에 출판됐습니다. 제목이 너무 사실은 도전적이어서 살펴봤는데 실제 제목은 이탈리아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보면 on the another planet,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서 라는 뜻이죠. 네, 제미나이로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여기 화성입니다. 화성에서 지구를 보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제미나이가 이 그림을 줬는데요.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아마데오 발비라고 이탈리아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로마에 있는 학과에서 천체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우주에 대한 그런 주제로 10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한 상당히 연구가 활발한 그런 석학입니다. 그리고 과학 대중화에도 활발해서 이 책을 비롯해서 책만 한 10권 이루는 대중과학서를 집필한 천체 물리학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화성 이주에 대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천체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볼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서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죠. 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파란 두 개의 구가 있고 원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는 지구고 하나는 화성이고 이 사이를 로켓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출간됐고요. 다른 행성에서 라는 원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은 좀 다분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강하게 쓴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지구 종말의 각본, 그래서 실제로 지구를 왜 떠나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화성과 달에 대한 태양계 안에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3장은 뭔가 부록 내지는 추가 이야기로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 소행성과 뭐 해성 뭐 그런 원인들에 의한 것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태양의 수명이 유한하다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화성과 달로 이주하는 것이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계 너머에 있는 다른 우주에 있는 지구와 비슷한 그런 별로
이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를 떠나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인 경우에는 이제 지구가 환경 오염으로 사막화되고 막 먼지 날리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 어려운 지구가 됐다. 그래서 우주로 떠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는 지구의 대격변, 이 해성이나 아니면 소행성과의 충돌로 인해서 그리고 거대한 화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호킹이 향후 100년간 인류가 계속 존속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 가장 최근에는 머스크와 베조스가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화성입니다. 그래서 왜 화성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화성은 달과 비교를 할 수 있죠. 그 앞에 있는 수성과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나서 화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달에 비해서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대기가 달은 없지만 얇게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고요. 물은 뭐 극지방의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화성 같은 경우에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는 밤낮의 주기가 지구와 유사해서 태양광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건 사실은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도 상대적으로 그 달보다는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과 CO2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탄을 만들어서 지구로 돌아오는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바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들기에는 달보다는 화성이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화성에 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성에 이주하기 위한 머스크의 계획이 현재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인 탐사선을 먼저 만들겠다. 그래서 머스크는 지금 그 로켓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그 화성과 지구 사이에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그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무인 탐사선을 선행을 해서 화물을 먼저 보내서 거주지 건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그리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구축을 해 놓겠다. 그리고 유인 인물을 이제 부분적으로 소수 인원을 보내서 건설을 위한 착수, 필수적인 시스템들을 실험을 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대규모 이주를 시작을 하겠다.
해서 2050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자급자족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라는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기에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화성에 거주 가능한 그런 도시를 건설을 해서 자급자족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테라포밍을 통해서 지구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무인 탐사선들이 가 있죠. 물론 이제 머스크가 보낸 것들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화성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그 무인 로봇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로켓 기술을 통해서 그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화물을 보내서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하는 기술 구축을 하겠다. 아직은 이 1단계조차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로켓을 만들고 추진을 하는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2050년은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책의 2장에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방사선 문제고요. 이거는 일단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행을 하는 중간 내내 문제가 되고, 화성에 도착해서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구는 이제 지구의 안에 이제 핵들, 멘틀이 돌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이게 우주에서 날아오고 있는 태양의 그 태양풍과 우주선에서의 방사선 물질들을 방어를 해주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가 얇아서 그나마도 이제 문제가 되는 이게 제일 크리티컬한 문제이고 그래서 지표면에 안전장치 없이 방어장치 없이 다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 수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구에서도 이제 저희가 바이오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유리로 된 그래서 뭐 2차례 정도 실험을 했지만 쉽지 않다. 지구에서도 그런 환경에서 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그 지구에서조차도 그 공기를 유지를 하고 식량을 생산을 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심리적 사회적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테라포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거는 공상과학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포밍은 뭐 공상과학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머스크도 한번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너무 추우니까 화성의 온도를 올리고 대기 중에 산소와 CO2를 좀 더 대기층을 좀 더 두껍게 만드는 그런 일이 사실은 테라포밍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화성 연구를 보면 화성이 초기에는 지구와 비슷했을 것이고 그게 핵이 빨리 식으면서 자기장이 없어지고 뭐 그러면서 대기들이 다 파괴가 되고 생물들이 파괴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처럼 척박한 땅이 됐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고 최저인 경우에는 영하 100도를 지금 넘게 추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대기가 뭐 지구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온실가스를 투입을 하자. 극지방에 얼음을 녹이자라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태양 복사열을 뭐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두운 물질 살포를 하거나 뭐 온실가스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핵폭탄을 터뜨리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소행성의 충돌을 유도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을 위해서 들여야 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벗어난다. 직접적으로 이제 딱 와닿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터뜨려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여기에서 들여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만만치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1단계가 안 되면 실제로 2,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물이 돌 수 있게 유지해서 물의 순환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액체 물이 존재하게 되면 어쨌든 대기상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식물들을 심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자기장을 복원을 해서 그 방사선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는 것인데 1번만큼이나 사실은 4번도 어려운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논조는 뭐 머스크의 계획을 뭐 비꼰다든지 뭐 하는 그 제목이 의미하는 그런 뉘앙스의 책은 전혀 아니고요. 천체 물리학자가 현재 그 과학 기술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분히 좀 객관적으로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뭐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지구에서 좀 더 잘해보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그렇게 황량해진 이유가 뭐 핵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경 오염에 의해서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지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때까지 우주로 떠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노력과 에너지만큼 들여서 뭔가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그 일은 그 일대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만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고요. 오늘 한번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라는 이런 그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제가 구하게 돼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올렸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